안녕하세요. 다원수학에서 진명여고 친구들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경아입니다. 자,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이 진명여고에 배정되었던 걸 축하한다고 영상을 찍은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첫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이제 첫 시험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을 텐데 게다가 시험 난이도도 조금 높은 편이었어서 생각했던 것들보다 점수대가 조금 많이 낮아서 충격을 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미 지나간 시험이니까 이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잘 분석을 해보고 우리 기말고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평이하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범위였고요. 네, 작년과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일단 교과서가 신사고에서 비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부교재는 그대로 EBS 올림포스를 사용을 했고 객관식 16문제와 여전히 단답형 6문제 해서 총 2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매번 제가 이야기하지만 진명여고는 사실상 22문제가 아니죠. 서답형이 항상 꼬리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24문제에서 25문제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절대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은 50분 안에 꽤나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도 느꼈을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걸.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이 점도 조금 유념해서 시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출제된 문항수를 확인을 해보시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작년 중간고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 중간고사는 단원별로 구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엔 압도적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문항수가 많았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다른 단원과 엮기는 했지만 결국엔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풀어내야 하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유독 더 많이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시험에서의 주요 문항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뒤쪽에서도 거꾸로 한번 와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우리 이번에 봤던 21번 문항입니다. 자, 이 21번 문항을 본 친구들은 일단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왼쪽 위가 작년 진명여고 중간고사 기출문제고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게 모의고사 기출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유형의 문제는 뭐 작년 기출, 모의고사 기출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이걸 실제로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푸는 방법을 실제로 많이 들었고 배웠고 풀어봤을 텐데 막상 시험에서 나오니 또 단답형, 서답형 21번으로 나오니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많이 풀어보지 못했던 차수가 꽤나 높아요. 뭐 2차까지는 많이 풀어봤을 텐데 차수가 높아서 좀 당황해서 못 푼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손꼽히기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6번입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도 보자마자 이거 알아, 봤어. 왜? 모의고사 기출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 기출은 자연수라고 범위를 한정 지은 것과 다르게 이번 시험에서는 정수까지 범위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많아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지 하고 읽다가 마지막 두 줄 읽고 이거 봤어.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은 여태껏 진명여고는 항상 그래왔어요.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진명여고 친구들에게 강조했던 건 1학년 때 특히 1학년들은 모의고사 기출을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모의고사 기출을 반복해서 많이 푸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왜 내가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지 흐름을 인지하고 나만의 풀이법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항상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풀이법을 외워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기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다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한 요 대표적인 세 문항들을 절대로 풀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작년처럼 숫자만 바꾸거나 뭐 표현법을 바꾸거나 그림을 지우거나 라는 식의 변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간 과정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꼬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복해서 모의고사 기출을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우린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문제 이제 세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14번 같은 경우에도 계산이 꽤나 많이 더러웠고요. 그 14, 15, 16 뒤에 세 문제는 늘 그래왔듯이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는데 늘 그랬듯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나왔으나 생각보다 기출 변형이 흔히 표현하는 빡세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들 입장에선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14번 같은 경우에도 계산이 조금 많이 더러웠죠.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도 이 14번, 15번, 16번, 21번 같은 문제들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봤던 문제거든요.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졌을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제일 마지막 문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마지막 문제는 우리 학교 비상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도 꼼꼼히 보지 않았다면 아마 조금 낯설었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상 그 마지막 문제까지 가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진명여고는 부교재가 명확하게 존재하죠. 올림포스.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기 직전인 작년까지와 똑같은 기조를 유지해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올해는 올림포스 연계율이 상당히 낮아요. 친구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이거 올림포스에 있었던 문제인데 라고 느끼는 것들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밖에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올림포스 연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건 올림포스라는 문제집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 이게 출제되었을 때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용도로 올림포스를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올림포스에서 내신 플러스 수능 고난도 문항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출제된 문제들도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올림포스 연계율, 부교재 연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대신에 여전히 모의고사 기출 변형은 많이 출제가 되었죠. 대신에 단순히 숫자를 바꾸거나 표현을 바꾸거나 뭐 그림을 지우거나 그림을 더 넣어주거나 이런 식의 단순한 변형이 아닌 그 문제 자체를 접근하는 과정을 바꿔버리는 변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면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그래서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모의고사 기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 관리죠. 시간 관리.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마지막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가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었을 거거든요. 자,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많이 되고 학교 부교재 연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 관리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그리고 앞번호에서 막히기 시작을 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앞번호에서 막힐 수가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시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시험을 100점을 맞고 다 맞으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100점 맞고 다 맞으면 너무 좋은 시험이죠. 하지만 그게 목적인 시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다 풀어내서 실수 없이 다 풀어내서
후회 없이 모르는 것만 틀렸어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정말 잘 본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쿨하게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연습도 해야 하고 앞쪽 문제와 뒤쪽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땐 시간 관리 연습도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라는 것도 매번 강조를 하지만 이건 비단 1학년 때 시험뿐만이 아니고 진명여고 친구들이 아니어도 모든 해당되는 문제예요.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는 부교재가 있어, 프린트가 있어, 모의고사 기출만 풀면 돼. 그런 거 없어요. 이번처럼 이렇게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아무리 반복해서 풀어도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풀어서 익히는 건 좋지만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고 또 첫 해기도 하고 첫 시험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긴장을 조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우왕좌왕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번 시험을 한번 치러 봤으니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 내가 잘했던 것들 이렇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은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 적용을 해보고 중간고사 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내가 기말고사를 볼 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방법이지 나의 방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공부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는 이미 끝났으니 이 끝난 시험을 잘 복기해서 좋은 것과 잘하지 못한 것 잘 구분해서 좋은 것은 조금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은 기말고사 때 보강해서 얼른 우리 친구들이 나만의 공부법을 찾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진명여고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할 것 어차피 올림포스는 풀어야 해요. 연계율이 낮다고 해도 부교재가 있다면 부교재는 최소 4번에서 5번 이상 다른 부교재와 다르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문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교재를 여러 번 푸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는 여러 번 푸셔야 하고 그리고 교과서도 꼭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교과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도 꼭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하고 그리고 시간 관리 내가 이걸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처음에 봤을 때 잘 모르겠어 감이 오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도 쿨하게 넘길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1번부터 22번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푼 후에 돌아와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동안에 쿨하게 포기할 줄 아는 법 그리고 쉬운 문제와 고난도 문제에 대한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조금 기말고사 땐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많이 푸셔야 해요.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반복해서 풀어야 되겠죠. 처음에 풀 땐 정말 어려워서 못 풀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해지는 과정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 흐름을 인지하고 생각을 해야 이번처럼 한 번 더 꽈서 변형이 되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대비는 조금 더 꼼꼼하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해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태껏 배우지 않았던 행렬이라는 새로운 단원도 기말고사엔 또 추가가 되고 기말고사에는 3, 4차 여러 가지 방정식도 포함이 되고 또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등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한 4가지 잘 생각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기말고사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봤던 시험들에 비해서 점수대들이 너무 낮아서 충격을 조금 많이 받았을 텐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죠.
내가 못 봤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못 봤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점수 때 차이는 꽤 커요. 그러니 내가 이번에 시험을 너무 못 본 거 아닌가? 점수대가 너무 낮아. 어떻게 앞자리가 6, 7일 수 있어? 이런 걸로 충격받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등급 컷이 60 후반에서 70 중반 사이, 조금 레인지를 넓게 잡기는 했지만 60 후반에서 60 극후반에서 70 초중반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못 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멘탈 관리 잘 해서 남은 기간 유념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4가지를 유념해서 기말고사 준비 잘 한다면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내가 뭘 잘했고 뭐가 부족했는지 꼭 복귀해서 기말고사 준비 잘 하셔서 나만의 공부법을 얼른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친구들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개강을 했을 때 시험지를 가지고 저와 함께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저와 함께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혹시라도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한번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